오늘은 12월 17일 토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이번 주 마지막 개장일에 다시 물가 충격에 빠지면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주 초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충격을 받았다가 연 이틀 반등세를 보이던 증시가 오늘은 금요일에 발표된 생산자 물가 PPI 지표가 예상보다 강했다는 소식에 지수들이 모두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0.37%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48% 하락해서 5,000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네요. 나스닥은 0.82% 하락 15,775.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67% 하락해서 4,527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증시는 19일 다음 주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합니다. 그러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 동안 계속 미국 증시 연휴입니다. 지난주까지 5주 연속 상승했던 S&P 500 지수가 이번 주에는 0.2%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고 나스닥 지수 0.6% 하락했습니다. 증시는 이번 주 내내 경제 지표들 때문에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화요일에 1월 헤드라인 CPI가 전년 대비 3.1%, 근원 CPI가 3.9%로 집계되자 거의 1년 만에 가장 큰 하루 하락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시장은 다음 이틀 동안 반등을 하면서 화요일에 충격을 소화를 했었습니다. 물가 상승폭에 비해서 지수 하락이 너무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와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도매 물가 보고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더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올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이제는 연준이 하반기까지 금리 인하를 연기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 종목들 보면 오늘은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종목들 모두 오랜만에 하락 다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던 엔비디아 오늘 0.06% 조금 하락했습니다. 국내 서학개미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순매수액이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 주요 지수의 최고가 기록을 쓰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들에 대한 서학개미들의 투심이 쏠린 결과입니다. 이달의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증시에 대한 순매수액이 9억 5,081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간 미국 증시 순매수액으로는 18억 6,023만 달러를 기록을 했었던 2022년 5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현재 주식 보관액을 보면 테슬라, 엔비디아,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그 다음에 알파벳 순으로 애플이 지금 많이 뒤로 쳐져 있습니다. 애플을 많이 매도를 한 효과입니다. 지금껏 무서운 시세로 이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월가를 중심으로 엔비디아 주가에 대해서는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연이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에 나서는 분위기예요. 멜리우스 리서치 또 UBS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각각 750달러에서 920달러, 580달러에서 8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즈호는 625달러에서 825달러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취합한 총 54명의 미 월가 애널리스트들 가운데 78%에 이르는 42명이 매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중 확대와 보류 의견은 각각 8명, 4명이었고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반도체들을 보면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오늘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6.35% 급등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올해 들어서도 아주 크게 올랐던 슈퍼마이크로 지금 오늘 20%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 전망을 웃도는 상승률을 나타내자 금융시장이 크게 놀란 한가운데 도매 물가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정책 방향을 두고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PPI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0.1%의 상승폭을 예상한 전문가 전망치를 넘어선 수치예요. 지난 12월 PPI는 0.2% 하락을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5% 올랐습니다. 이것 역시 시장이 전망한 0.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식품, 에너지 및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PPI는 0.6% 올라서 23년 1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 0.6% 상승한 게 1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 도매 물가는 최근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개된 것입니다. 특히 도매 물가는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큽니다. 앞서서 미국 노동부는 1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3.1% 상승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2.9%보다는 높다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한풀 꺾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매 물가까지 시장 예상보다 높아서 시장에 어떤 파급을 끼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의 예상 반등으로 향후 소비자 물가 역시 뒤따라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준 당국자들의 매파적 발언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준 총재가 미국 노동시장과 경제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욕의 한 금융 관련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하고 미국 경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비해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실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더 많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연준이 인플레이션 승리를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지난주 CNN과 인터뷰에서도 올해 말에나 인플레이션이 2%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름 이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한편 그는 올해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이 있는 연준 이사입니다. 1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까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오는 6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0%대,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70%대에 달합니다.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1.5% 오른 79.19달러에 마감해서 지난해 11월 6일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지수 VIX는 2.43% 오른 14.35를 기록을 했습니다.